우리 인생은 5가지 영역이 있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다. 하나만 무너지면 모두 흔들린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의미가 없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금과 같다. 인생의 의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 이유.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란 돈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5영역은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 하나를 망치로 세게 맞았다면 아직 4개나 남았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픈 손가락 하나가 온몸의 신경을 빼앗아 버린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받는다.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인가? 많은 부자들은 평생 돈 버는 기계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즉 돈 버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다. 돈의 목적은 균형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도 어렵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된다.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라. 보도 세퍼는 이렇게 질문한다. 지금 가장 몰두하는 취미는 무엇인가? 그 취미를 경력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물론 정말 좋아하는지 재능이 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하루 종일 일하면 돈 벌 시간이 없다. 보도세퍼가 만난 한 부자의 책상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그의 의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일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고 조금씩 더 좋은 답을 찾아가야 한다.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화할 것인가?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 능력, 재능, 돈,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즉, 현재 가진 자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최소화한다.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일은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힘든 시간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돈 문제는 인생의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영역의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계속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도세퍼의 돈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은 다섯 영역이 있다. 그리고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삶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 두 챕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책에서는 돈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이거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분들에게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자금 대출이 많이 남아있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또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는 좀 많이 떨어져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생 동안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반대죠. 평생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현실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가능한 짧게 만들어라. 가능한 한 최소로 줄여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월급을 받자마자 자동차를 사고 생활 수준을 높여버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원하지 않는 일을 더 오랫동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수입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은 책에서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해 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요즘에 여행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좋아하는 여행도 하면서 돈도 벌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운이 좋아 공중파에 출연도 할 수 있고 아주 멋져 보이는 삶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만하지요. 괜히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하는 이 분야에 몰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과거에 유튜브가 있기 전에 여행 작가와 같은 꿈이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고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고 책을 내면서 폼나게 사는 멋진 삶이었죠. 대표적으로 한비아 씨가 있었지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사례는 눈에 잘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실패는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확률은 결코 높지 않다. 그렇다고 도전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도전은 꼭 시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하잖아요. 다만 현실을 무시하고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현실을 품은 도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발은 현실에, 그리고 또 한 발은 꿈에 두십시오. 한 발은 오늘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다른 한 발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몇 년씩 또는 몇십 년씩 꿋꿋이 견디는 끝에 모두가 알아주는 배우가 되었지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결국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꿈만 꾼 게 아니라 현실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두 발 모두를 현실에만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발 모두를 꿈을 쫓는 데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한 발은 현실에 또 한 발은 꿈에 올려놓을 수는 없을까요? 뚜뚜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